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한국사를 진행하는 역사소설가 손정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는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전자 노조 사태를 보면서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의 회고록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에 읽었던 회고록을 꺼내서 삼성전자를 창업하기 전 이병철 회장이 몸부림치듯 겪었던 고뇌를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별밤사를 들으시면서 가장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스르르 꿈속으로 빠져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궁녀의 세계를 좀 더 들여다볼까 합니다. 왕궁에서 왕과 왕비, 대비, 세자를 모시는 궁녀는 일종의 특수직, 어쩌면 전문직 여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성은 거의 떳떳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으니까요. 그에 비해서 궁녀는 보수를 받았고 품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궁녀를 나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내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궁녀에 대해 선구적인 연구로 유명한 김용숙 숙명여대 교수는 나인이 아니라 내인이라고 발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숙 교수는 조선 마지막 왕조의 궁녀들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기록을 남겼고요. 그 연구 덕분에 당시의 생생한 현장과 상황을 그려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김용숙 교수의 공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서울 서민들이 부르던 발음이었고 공식적으로는 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인이라는 발음이 널리 쓰이고 있고 좀 익숙한 편이라 별밤사에서는 나인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자, 궁녀는 어떻게 해서 되는 걸까요? 빠르면 4살이나 5살 때 궁에 들어가 견습 나인으로 시작합니다. 집안이 가난하거나 또는 팔자가 사납다라는 말을 듣고 부모가 궁녀를 시키기도 했다는군요. 그러나 대궐 뒷바라지가 만만치 않아서 너무 가난한 집은 사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궁녀는 또 집안 중에 영모자가 있거나 중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으면 후보에서 제외됐습니다. 많은 궁녀 중에서도 왕과 왕비를 아주 가깝게 모시는 지밀 라인 후보에게는 더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밀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대궐에서 가장 지엄하고 중요한 곳으로 말 한마디 새어나가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중궁궐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 어딜까요? 왕과 왕비의 침전을 말합니다. 왕과 왕비를 가장 밀착해 모시는 지밀라인은 궁녀 중에서도 핵심이었고 엘리트였습니다. 지밀에 뽑힐 소녀는 총명하고 예뻐야 했고요. 어느 정도 집안 배경도 있어야 했습니다.
조하서 상궁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조하서 상궁의 경우는 고모가 헌종 왕비의 지밀 상궁이었습니다. 또 그 지밀 상궁의 고모는 그 우대의 제조 상궁이었고요. 제조 상궁은 큰방 상궁이라고도 하는데 상궁 중에서도 최고위직을 말합니다. 제조 상궁은 머리가 좋아야 하고 센스도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외모도 뛰어나야 했습니다. 수백 명 궁녀를 통솔하기 위해선 리더십도 대단해야 했고요. 조금 전에 말한 조하서 상궁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는 바람에 지밀 상궁을 지낸 고모의 연줄로 4살 때 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상궁처럼 궁녀 중에는 3대, 4대로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궁녀는 혼인을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지? 여기서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궁녀에게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친정 오빠의 딸을 데려다 후계자로 삼는 걸 말합니다. 조상궁은 머리가 좋았던 엘리트여서 대궐에서 숙명여고를 보내 신식 학문까지 가르쳤다고 하네요. 대궐 상궁이 궐 밖을 나가 여학교를 다니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흥미롭습니다. 궁녀의 채용은 10년에 한 번꼴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이든 궁녀들이 나가야 할 시기에 새로운 소녀들로 충원하는 거죠. 아름아름으로 어디 괜찮은 궁녀감이 있다고 하면 담당 상궁이 색장 라인을 앞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선을 봅니다. 궁녀로 뽑아도 될지 심층 인터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색장 라인은 편지 심부름 같은 걸 하느라 궁박 출입도 하는 라인을 말합니다. 지밀 라인을 뽑을 때는 특히 집안 내력과 외모, 성격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드디어 궁녀 후보감이 뽑혔습니다. 궁녀로 뽑히면 소녀들은 노랑 저고리, 남색 치마를 입고 가마를 타고 입궐합니다. 가마를 탄다는 게 눈에 띄네요. 지밀은 그 중에 특히 4살이나 5살 된 소녀가 뽑힙니다. 이에 비해 바느질과 자수를 담당하는 친방이나 숙방의 소녀는 7살이나 8살, 나머지 초소의 나인 후보들은 13살에서 14살 정도의 소녀들이 입궁합니다. 엘리트 궁녀는 조기 교육에 들어가는 셈인 거죠. 지밀 라인이 될 소녀의 나이가 가장 어린 것은 중요한 핵심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교양과 궁중 법도를 철저히 익히도록 하는 겁니다. 더구나 지밀 라인은 왕과 왕비의 침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왕의 눈에 띌 가능성이 많죠. 그 말은 즉 후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후궁이 될지 모르는 예비자들은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녀로 입궁하면 왕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세속에서의 모든 것은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의미죠. 궁녀 이름 중에 경운, 일청 이렇게 당시에 쓰던 여자 이름 같지 않은 이름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왕이 내려준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오면 각시라고 불리는 견습 라인이 되는데요. 지금으로 보면 인턴, 수습이 되는 겁니다. 저도 신문사에 입사해서 6개월간 혹독한 수습 기간을 거쳤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새벽까지 경찰서, 병원 응급실, 법원 당직실을 돌면서 사건 사고를 취재했죠. 지밀과 침방, 숫방의 견습 나이는 생이라는 것을 맬 수 있어서 생각시라고 부르고요. 다른 처소의 견습 나이는 생을 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각시라고 불렀습니다. 생은 머리를 이제 두 갈래로 닦고 커다란 댕기를 매는 방식인데요. 벌써 호칭에서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 견습 나이는 한 명씩 선배 상궁에게 맡겨져 지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견습 나이는 자신을 가르치는 상궁을 스승항아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배 상궁은 어린 소녀를 곁에 두고 가르치면서 딸처럼 여기고 씻겨주고 머리도 빗겨주었습니다. 사실 외로운 상궁들에게 4, 5살 어린 소녀들은 딸 같은 가족이 된 거죠. 지밀에 내정된 어린 소녀들은 한 2, 3년은 그냥 지내다 7살, 8살쯤 되면 교양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몸가짐과 궁중 용어, 글 공부를 시작합니다. 한글은 기본이고요. 소학을 배우고 연려전, 내훈 등을 배웁니다. 왕이나 왕비 앞에 공손히 앉는 법, 일어나는 법, 두 손으로 물건을 받치는 법, 절하는 법 같이 지존의 어른을 모시는 법도 몸에 익힙니다. 한글 궁체 쓰기 연습도 이 무렵 시작합니다. 지밀 다음으로 우수한 자질을 따지는 나인들이 침방과 수방 견습 나인들인데요. 이들은 인두지를 보조하거나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밀의 견습 나인들만큼은 아니지만 이들도 한글과 소학 정도는 배웁니다. 왜일까요? 만약 지밀 라인이 결혼이 생기면 이들 중 한 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다른 처소 소녀들도 한글 정도는 다 익혔습니다. 지밀에 내정된 견습 나이는 왕의 직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궁들도 이들에게는 무엇을 해라 라며 하대를 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우 라고 약간 높여서 말했습니다. 또 이름 아래 누구 각시 또는 시를 붙여서 대우를 해주었고요. 무술이들은 생각시를 애기항아님이라고 높여서 불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15년을 채우면 관례를 치르고 드디어 정식 나인이 됩니다. 관례는 성인식을 치르는 것이죠.
궁녀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하고 화려한 날은 관례일 것입니다. 정식 나인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평생 임금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혼례를 겸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의 세러머니를 위해 우전에서는 옷감을 하사합니다. 궁녀의 본가에서는 속치마 등 옷가지와 장롱 등 세간사리를 준비하고요. 잔치 음식까지 장만해 궁에 들여보냅니다. 이날의 주인공이 된 나인들은 원삼을 입고 머리도 커다랗게 볼륨을 넣은 어여머리를 합니다. 이 어여머리도 지밀과 친방, 숙방 나인들만 할 수 있었고요. 다른 처소의 나인들은 화관을 대신 써야 했습니다. 화려한 원삼 위에 큰 놀이개 석줄까지 차고 분홍색 당해까지 신었죠. 그 당시 놀이개는 왕족과 양반 여성, 기생 외에는 찰 수 없는 귀한 액세서리였는데 이날 하루 특별히 허락된 것입니다. 관례 때 원삼을 입고 한껏 치장한 나인의 모습을 보면 혼례날 신부 같기도 하고 고귀한 신분의 여성 같아 보입니다. 나인들은 관례를 마치면 서로를 김항아님, 박항아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배 상궁은 어땠을까요? 후배 나인의 이름이 만약 김형순이라고 했을 경우 김과 형순 이런 식으로 불러줍니다. 만약 이름이 이해분이라고 하면 이가 해분 이렇게 되겠죠. 관례를 마치면 정식 나인이 되었기 때문에 스승항아님의 품을 떠나 독립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승 품에서 나와 따로 방을 내고 세간을 장만해 친한 친구와 둘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각심이라고 부르는 하녀를 두고 새 살림을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취직해서 여유가 생기자 가사 도우미를 쓰는 고소득 전문직 같지 않으신가요? 정식 나인이 되고 다시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항아님으로 불리던 나인들은 드디어 상궁 마마님이 됩니다. 우전이 상궁의 첩지를 내려주는 순간인 것이죠. 제가 지밀은 궁에서도 핵심 부서에 소속된 엘리트들이라고 했죠. 지밀 나이는 34살이나 35살 정도면 상궁에 오릅니다. 그러나 다른 처소 나인들은 45살 정도나 돼야 오를 수 있으니 지밀은 업무가 힘든 만큼 초고속 승진을 한 셈입니다. 물론 왕의 승은을 입으면 20대 나이라도 전격 특별 상궁으로 뛰어오를 수 있었죠. 상궁만 되면 대우가 많이 달라집니다. 상궁은 주로 당번제로 근무하는데 비번에 쉬는 살림집을 갖고 있어요. 이 살림집에 가사 도우미 격인 각심이와 친모를 한 명씩 돕고요. 추가로 친척 중에 한 명을 데려와 집사처럼 살림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가장 권력이 셌던 제조 상궁은 각심이를
2명 이상 거느릴 수 있었고 친모와 비서 같은 나인도 둘 수 있었습니다. 상궁의 살림을 돕는 이들에 대한 보수도 나라에서 지급했고요. 그 밖에 생활비는 상궁 본인의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밀상궁은 쌀과 된장, 간장 외에도 조기, 청어 같은 생선류, 젓갈, 식용, 기름 등 두루두루 받았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비누용으로 쓰라고 팥도 받았다고 하네요. 지밀상궁은 특히 고위 관리나 받던 얼음도 나눠 받는 특전을 누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밀과 친방, 수방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그 밖에 세답방, 소주방, 생과방 등 왕궁의 전 영역에 걸쳐 궁녀들이 업무를 분담해 맡아 했습니다. 제조 상궁처럼 왕의 비서에서부터 청소, 물 깃는 일까지 궁궐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담당했던 여성들이 넓은 의미의 궁녀였습니다. 그러나 왕궁 안에서 궁녀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어요. 궁녀들은 위계가 뚜렷했고 규율도 상당히 엄했습니다. 선배에게 공손하지 않거나 표정이 불손하다고 찍히면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별감은 이제 궁에서 일하는 남성인데요. 만약 이들과 썸씽이라도 있으면 곤장을 맞거나 귀양을 가야 했습니다. 양반 관리들만 귀양을 간 게 아니라 궁녀들도 귀양을 간 것이죠. 감찰 상궁이 따로 있어 잘못된 걸 조사하고 벌을 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희빈 사건 같은 큰 사건에 휘말리면 그에 소속된 궁녀들도 목숨이 달아나거나 쫓겨났습니다. 그 넓고 넓은 대궐의 궁녀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었을까요? 세종 때에는 검소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대략 100명대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궁녀 수는 점점 늘어나 조선 말에는 600명 정도에 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조는 600명의 궁인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18세기에 살았던 성호 이익은 당시 환관의 수가 335명, 궁녀의 수가 684명이었다고 전합니다. 여기에는 최고 제조 상궁에서부터 허드렛 일을 하는 무술이, 방자, 각심이 등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궁녀의 삶이 폐쇄적이고 혼인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교양을 닦고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특수직 여성들이었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궁녀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궁녀의 사생활과 말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